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가지고 유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회장이 별세를 했지요. 그 처음 발단은 땅콩 회항 사건인데, 그 시간이 일어난 것을 유기화해서 살펴보면 가보년에 일어났으니까 을미, 병신, 정유, 모술기에 무려 4년간에서 3년하고 4년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단 시간에서 3, 4년 기간의 기류용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유김 자료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유김학은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데, 뭐 손님이 왔다고 해서 감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손님들이 잘 알려주지도 않고, 또 그 결과를 손님한테 묻기도 참 그렇지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신문지상이나 뭐 보도자료에서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사건 경과도 나오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이 시작된 시간을 가지고 쭉 그 과정을 추적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면 더 많은 부분들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남겨놓으면 훗날에 공부가 진척이 되면서 또 한번 들춰보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 회항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니까 미국 현지 시간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시각으로 봐야지 그걸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보는 건 잘못 보는 겁니다. 미국 현지 시간에서 유기임을 조식을 해서 보는 게 옳습니다. 어, 여기 보면 뭐 대유학당에 들어가시면 그 유김 기문 그 프로그램을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 공개된 것을 저번에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그 일어난 시간을 거기 프로그램을 넣으면 유김 조식이 뜨게 됩니다.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 이 일이 일어난 게 가보년 을해월 경술일 병자십니다. 중간에서 위에 보면 사주 조식을 했지요. 가보, 을해, 경술, 병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작은 글자로 인, 월장이 되어 있고 제11국, 그 다음에 경술일, 자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는 다른 말로 공조라고 합니다. 공조. 그 인이라는 것은 중하급 관리입니다. 중하급 관리. 인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 자체가 중하급 관리입니다. 이를테면 인은 나무니까 나무가 많은 곳을 지키는 산림 중하급 관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인 자체로는 관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하급 중하급 관리.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적극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초전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중심과 참관격은 배우셨지요. 근데 이거는 꼭 참관격이라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관격 비슷한
격은 모조리 6인 프로그램이나 720가를 설명해 놓은데 보면 비슷하기만 해도 그냥 그 격이라고 합니다. 자제격, 불비격. 불비격은 하나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진간정격이라는 것은 나아갈 진에 사이간자, 뭐 삼전, 초전, 중전, 말타는 그 전이지요. 진간전이라는 것은 좌측 삼전을 보면 자, 인, 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다음에 축이 있는데 건너뛰고 인 다음에 묘가 있는데 건너뛰고 진이니까 한 칸씩 건너뛰는데 12지지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나가니까 진간정격입니다. 자축, 인묘, 진 이렇게 되지요. 한 칸씩 건너뛰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대간정격은 진이 초전이겠죠. 중전이 인이고 말전이 자면 진에서 묘 다음 인으로 물러가고 인에서 축 다음에 자로 물러가니까 이 경우는 퇴간정격이 됩니다. 향삼량격도 잘 쓰지는 않은데 뒤에 또 설명할 계기가 있으리라 봅니다. 육양격은 육음에 대해서 배우셨죠. 수넘격 해서 천시점에 언제쯤 뭐 비가 내릴 것인가 눈이 내릴 것인가 뭐 날씨가 맑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육양격이라고 해서 반대되는 육양격과 반대되는 육음격, 순음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음이라는 것은 미유해 충묘사라고 했습니다. 육양이라는 것은 자인진 오신술이지요. 그 사과 삼전을 보면 전부 자인진 오신술에 해당하는 지지들 뿐이지요. 그 양에 해당하는 지지들 뿐입니다. 뭐 오가 빠지긴 했는데 오가 빠지더라도 전부 양으로 이루어진 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양격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주를 썼는데 갑오년 월해월 경술일 병자신데 우측에 보면 경의 술 그리고 옆에 현모 되어 있죠. 현모. 이것은 지금 이 과식은 밤에 점한 것인데 저번에 점을 밤낮을 점을 하시더라도 밤에 점을 할 경우에는 낮에 점한 것도 겸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건 이건 밤에 점인데 낮에 점단한 것을 보고 참고할 것을 기록을 해둔 겁니다. 경의 상신이 일간 상신이 술인데 옆에 현모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과국은 경의 술인데 일간 상신이 그 곁에도 현모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모두 현모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유기막에서 종료하게 쓰는 신설은 전부 이번 시간에는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유도 신살, 천마 신살, 노도, 천귀, 미는 비부, 비부라는 것은 빠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묘는 적부, 적부는 많이 들어봤죠. 신은 간득, 천소, 천소는 문서 관련 혹은 뭐 알린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은 병부, 병부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요. 전해의 지지다. 가보전에 점했으니까 앞에 지지는 사니까 사가 병부가 됩니다. 이는 사신, 월덕, 술은 유혼, 혈지, 축은 황은, 천적, 축은 월염, 천이, 해는 풍백, 내공. 풍백은 미라고 천시점 할 때 한번 설명드린 건 있는데
여기서 풍백은 신살입니다. 그때 미는 풍백이었다는 것은 목에 고로서 목이 모여드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는 지이 병점의 의사를 찾을 때 보는 겁니다. 축의 천이도 그렇습니다. 술은 관묘, 관묘는 계절별로 막힘이 있다는 신살입니다. 밑에 나중에 한번 관묘 신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혈기, 황서, 황수라는 것은 사면을 받는다는 면도 있습니다.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서, 그리고 황수라는 것은 또 옛날 같으면 과거점이나 관직점의 길신으로 봅니다. 미는 천희, 천이라는 것은 길신입니다. 축은 천목,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는 건데, 천목이 있으면 일이 숨겨지기보다는 드러날 확률이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과 신은 상문조계, 그 당해의 전전 지지가 진이지요. 당해의 다음 지지는 신이지요. 이걸 상문조객이라고 했습니다. 상문조객이 사가삼진에 다 들면 조상집 분위기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흉이 많은데 상문조객이 들면 조상집 분위기가 더 심해지겠지요. 더 흉할 경우는 상복을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는 장성, 장성이라는 것은 좀 강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과 삼전 옆에 연명은 그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주범 조양호 회장의 따님의 연명입니다. 따님의 띠지요, 띠. 그리고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나이 자체를 알 수가 없지요. 나이 든 분들은 한 해가 어긋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 호적 신고를 한 거 보면, 그러니까 회장의 연명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술상에 차가 된 것은 점시를 말합니다. 점시는 천간을 봅니다. 천간. 원래 점시는 점시상에 월장을 가한다 이렇게 하는데, 간명할 때는 정단할 때는 점시 천간을 봅니다. 천반을 봅니다. 거기에 백호가 붙어 있죠. 그 신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저 정도의 신살을 유기막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신살의 성격도 강의를 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아실 테니까, 나중에 유도, 노도, 비부, 적부 이 신살에 대해서는 도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나 중간중간에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기초인데 선봉문이라고 합니다. 선봉문. 이제 선봉문이라는 글자가 보이지요. 선봉문이라는 것은 점시를 선봉문이라고 부르며, 과식을 하기 전에 점단의 주된 일을 미리 아는 것이며,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은 동기라 하고, 자연히 만나서 보합되는 것은 신이라는데, 이 막은 동기와 신을 말하는 것이다. 선봉문은 점신데, 점단한 시간에 아무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가능성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점심만을 가지고 그 유기학에서 상담하러 오신 손님이 어떤 일 때문에 왔다, 혹은 어떤 일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사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 직자를 치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 했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직사문이라고 읽겠습니다. 직사문. 월장을 직사문이라 하고, 월장은 태양입니다. 직사문이라 하고, 바로 만난다는 뜻이며, 매월 중기 후에, 그 사주는 절기를 쓰는데, 유기면 중기, 중기를 씁니다. 중기 후에 태양이 다음 궁으로 이전하는 정시의 월장으로 천지반을 만들어 사과삼전을 만드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데, 태양의 유명신인 월장을 정시와 겹쳐서 천지반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길룡의 단서, 동기가 생기므로 직사문이라고 하지만, 신이 아니면 이의 길룡은 결정할 수가 없다. 월장 신이 삼전 중에 오면, 그러니까 삼전이라는 것은 일이 일어나는 중에 태양 월장이 오면 길은 전가하고 빛이 나겠죠. 흉은 흩어진다. 즉 태양이 출현하면 모든 별들은 빛을 잃게 되는 이유와 같다. 이렇습니다. 유기막에서는 9곳을 살피는 경우가 있는데, 그 9곳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밑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구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사문이라는 것은 일간을 외사문이라고 하면 일간과 일간상신은 제1과로서 일간의 양신이고, 제2과는 일간의 음신이며, 제3과는 일지상신으로 일지의 양신이고, 제4과는 일지의 음신이다. 제1과와 제2과의 상신이 초전지지가 되면 사건들이 전부 외부의 사건에 속하므로 외사문이라고 하며, 내부의 일에도 영향을 받는다. 내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질은 내사문, 제3과는 일지의 양신이고 제4과는 일지의 음신이다. 이 두 객과의 천반이 초전이 되면 사건들이 전부 내부의 사건에 속하므로 내사문이라고 하며, 외부의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발단문, 초전은 발단문이며 길룡하복은 모두 움직이면 일어나는데, 네 개과의 극에 따라 길룡의 동기가 되는 단서가 되고 화복을 결정한 일의 시초이므로 초전을 발단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문, 중전은 이영문이며 정단할 사건의 중간을 보는 것으로, 처음에는 길하고 중간에 흉하거나 처음에는 흉하고 중간에 길한 것처럼 길흉이 변화되어 이전됨으로 이영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간은 중전은 일의 중간 과정이고 도로입니다. 도로. 흔히들 중전은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 다른 의미로 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결문, 말전은 기결문이며 중전에서 말전으로 이동되어 말전에서 일의 종말이나 결과를 단정하므로 기결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변화문은 연명이 변화문이며, 그러니까 연명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 고유의 어, 개인 고유의 운을 결정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사과삼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자취에 누가 전화로 급해서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했을 때 자시의 보는 분들이 모두 길흉이 같지는 않겠지요. 뭐 개인에 따라서 무슨 띠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길흉 변화가 조금 조금 다르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연명이 변화문이며 행년이라는 것도 있지요. 행년도 변화문이 되겠지요. 연명이 변화문이며 연명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으로 3년에는 각각 1개씩 길흉이 있고 사람에게 오는 연명도 각각 다른데 이 연명상신에서 사과삼전의 길흉을 변하게 한다 해서 변화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기막에서 구처라고 합니다. 강의하는 분들이나 뭐 혹은 나중에 유기M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구처 이러면 구처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배워두지 않으면 일간상은 제1과 천반, 일간 음신은 제2과, 진상은 제3과 천반, 일지상신이라고도 한다. 진음은 제4과를 말한다. 그리고 초전, 중전, 말전, 연명, 생년인, 본명, 지지, 천반 이건 띠를 말합니다. 띠, 띠상에 뭐가 있나를 보는 겁니다. 행년은 나이, 행년 조견표가 있다고 했고 남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행년, 지지, 천반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이 육임도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시, 신우, 손성, 백호, 충격, 세군 이렇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 아까 점시라고 했죠. 점시라고 했는데 다른 도표를 하나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밑에 설명하는 글귀가 없으니까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울 텐데 일단은 아니면 이 도식을 이건 뭐 그 지금 땅콩 해양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인데 도식을 띄워야 될 텐데 조전, 신우, 손성, 백호, 충격, 세군 이랬습니다. 도식에서 보면 우측 우측에 보면 맨 우측에 점시 있죠. 점시에 백호가 있죠. 백호. 경이라는 것은 회장입니다. 회장.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을 일으킨 주범은 회장에
따님이지만 유김을 면밀히 살펴서 그 오신 손님이 회장이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일간이 누군가를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대에 경이 누굴까를 보니까 회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시상에 자 백호인데 일간 중심에서 자가 손이지요. 손. 유기막에서는 사조학에서 말하는 식신상관이 자손입니다. 남자가 점했을 때 여자가 점했을 때 모두 식신상관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경 중심에 자가 백호인데 금생수했으니까 식신상관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전복학에서는 손이라고 합니다. 손. 손잘 때 그 손. 정시상의 자백호, 손자의 백호. 백호라는 것은 폭행 같은 거지요. 흉사. 점시 처음 발단된 것이 회장의 자식으로 인해서 폭행건, 나쁜 건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초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전. 그러니까 회장의 자녀가 말썽을 일으켰다. 땅콩 해양 사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 폭행건 정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점시가 자가 있고 충국 세군이라는 것은 가보늘의 오를 충한다는 겁니다. 오를 충한다는 것. 그 다음에 간상, 하계, 인수, 양현, 현묘. 양사현묘라는 건 배우셨지요? 양사현묘도 성립하고 양현 두 개의 현모가 현묘한다는 건데 아까 그 낮점에도 술상에 현모가 있고 밤점에도 현모가 있지요. 그러니까 낮밤으로 두 개의 현모가 술이라는 묘를 둘러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양현현묘라는 것은 묘라는 것은 진술 충미를 말하는데 그 중에 진과 술은 청강학이라 해서 막힘이 더 많다고 했지요. 그래서 막힘이 많은 소리면 답답한데 다시 두 마리의 현모, 그러니까 현모라는 것은 검은색의 동물인데 두 마리의 현모가 다시 감싸고 있으니까 더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학예라는 것은 술입니다. 술토. 간상학예 인수. 인수라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육친을 정하는 겁니다. 인수. 양현현묘 겸내전. 내전이라는 것은 술상에 현모가 있는데 현모는 깨니까 술이 도극수하지요. 이렇게 된 경우는 내전이라 해서 흉이 심합니다. 외전은 술상에 청룡이 탔을 경우는 청룡은 갑이니까 목이지요. 신장이 술토지를 극하면 외전이라 해서 흉은 좀 덜합니다. 겸내전, 말전, 인수, 본공이라 했습니다. 말전에 진이 있는데 진도 일간 중심에서 인수이고 공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면 경일간 상신에 술이 있죠. 술은 화계라고 합니다. 화계. 그 옆에 현모가 있고 이건 밤점인데 낮점에도 술 옆에 현모가 있죠. 그러니까 두 마리의 현모가 술 묘를 감싸고 있는데 더 답답해진 거고 거기다가 내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일간 중심에서 술은
인성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문서 이런 거죠. 그 대한항공의 문서, 대한항공 전체의 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술 자체도 문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문서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지요. 토지 문서가 안 좋으면 토지 문서를 날려버리고 잃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상의 술 현무, 문서의 현무가 탔다는 것은 두 마리의 현무가 탔다는 것은 이럴 가능성이 많다. 집문서 같으면 집문서가 날아가 버리면 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술 자체에도 문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하계라에서 문서와 관련이 있는데 다시 경중심의 술은 인성입니다. 인성도 문서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현모가 타고 있다는 것은 문서, 대한항공 회장의 대한항공에 대한 전체 권리인 문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모가 일단은 성에 있으면 이게 1조건이 된 거지요. 문서가 날아가 버릴 확률이 많다. 1조건. 그리고 현모가 두 마리나 붙어 있다. 2조건. 다시 사과삼전에 나타난 인성을 살피면 말전에 보면 진토가 토생금하니까 인성이지요. 그 인성이 어떠한가를 보면 경술 신의 임자개축 인묘공망이니까 갑진수는 인묘공망이지요. 집안이 보니까 인으로 집안공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합은 을묘 육합 신장인데 목이니까 목국토, 집안에서 목국토, 다시 공망.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합 을묘가 진토를 극하고 인이 진토를 극하는데 그러면 공망이니까 극하는 게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흉한 것은 흉들을 모두 모아야 됩니다. 공망이란 것도 1차 흉, 집안에서 진을 극하는 것도 2차 흉, 3차로 육합 을묘가 극하는 것도 흉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목극토 목극토 거기 되고 다시 공방까지 겹쳤으니까 문서가 좀 문제가 많죠. 이 사건이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는 그 발단이 된 사건이 지금 대한항공 전체의 문서가 넘어가는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강한 의미를 나타낸 겁니다. 1조건이 일관상의 술이 현모가 두 마리나 타고 있다는 1조건과 2조건이 되었지요. 그리고 술 자체가 문서인 것도 있고 내전도 되었고 다시 말전에 진 문서가 협극 천장의 극을 받고 집안의 극을 받고 다시 공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는 회장이 대한항공 문서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크게 암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상, 하계, 인수, 양현, 현묘, 겸내, 전, 말전, 인수, 봉공의 집안 극의 신장극의 협극을 받았지요. 또 이제 술인성의 신사를 보면 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묘, 유혼, 혈지. 관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월지 기준에 인묘, 진월에는 사과삼진에 축이 있으면 관묘입니다. 사오미월에는 사과삼진에 진이 있으면 관묘, 신유술월에 미가 사과삼진에 있으면 관묘, 해자축은 술이 됩니다. 이 점단한 것이 보시면 해월이지요. 해자축 올해는 술이지요. 그러니까 술이 관묘가 됩니다.
술인성의 관묘라는 것은 막힘을 의미합니다. 뭐 삼조권을 떠나서 사조권이 들어갔지요. 술 문서가 막힌다. 그 유혼, 혈지도 좋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술 문서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 발단이 된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각에 이미 강하게 암시가 된 겁니다. 대한항공 문서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권리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사과 삼전이 순양이지요. 순양. 순양이라는 것은 여름이 극에 이르르면 가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좋았다. 그동안에 대한항공 일가들이 너무 편하고 태양과 같이 밝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을 살았다. 이 의미입니다. 사과삼진이 순양이지요. 사과삼전이 자인진 오신술양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항공은 너무 승승장구를 했다. 뭐 그런데 양이 극하면 음이 생하니까 순양은 반드시 길이 물러가고 나쁜 것이 생긴다. 이게 지금 사조건을 떠나서 오조건이 돼버린 거죠. 문서나 뭐 다른 관계 쪽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돼버렸지요. 일지 상승 백호 임세파 겸 점시 태세 임장성 유도 청기 등사 극록신 이랬습니다. 일지상에 보면 자성 백호 있지요. 자녀의 백호라는 것은 폭행 혹은 자녀가 안 좋다 혹은 뭐 자녀가 피극을 당한다, 극을 당한다. 이 세파라는 것은 유기막에서는 월이 충하고 일이 충하고 시가 충하는 건 잘 안 봅니다. 태세 연이 충하는 경우를 중하게 봅니다. 세파. 일지상승 백호 임 세파 겸 점시까지 세파를 낳았죠. 태세가. 그리고 태세가 어느 정도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는 그 태세 신사를 보면 되는데 장성, 장군적인 기질, 뭐 무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유도, 노도는 신살인데 적병이 오는 길, 도적이 오는 길, 가는 길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도, 노도는 적병이 오고 가는 길. 그 태세 임장성의 유도, 그러니까 태세라는 게 임금이지만 때로는 나쁜 살성을 가지기도 하겠죠. 그 장성이라는 무력적 기질과 유도, 노도, 그러니까 뭐 탈취하는 혹은 공격해오는 적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천기도 마찬가지로 나를 공격해오는 거지요. 게다가 등사가 흉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세가 세파를 하는 것도 불길한데 다시 그 태세가 어떤 성격을 지녔냐를 보니까 전부 좀 너무 안 좋은 기운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맨 위에 보면 갑오원전했을 때 오가 등사합니다. 등사. 그 등사 왜 등사인가는 맨 밑에 천지반 있는 곳에 보면 오 천반의 등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사가 되어 있고 오라는 것이 맨 우측에 신사를 보면 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 그리고 저 위에 오는 또 유도 청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가 자손을 세파를 하지요. 조전도 세파를 해버렸지요. 조전도 세파. 조전 세파. 일간 음신 세파. 일지상신을 때렸다는 것은 이거 뭐 자기 집도 되고 회장의 집, 회장이 관할하는 영역이니까 대한항공, 그러니까 뭐 일지상신을 때려버리고 전시도 때려버리고 때렸으면 그것도 충격이 큰데 유도 노도 천귀 그 오가 노도입니다. 유도가 아니고 노도 천기의 살성이 심하고 적병이 내습하는 것처럼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때렸고
오가 장성, 무력적인 기운까지 때렸다. 뭐 이 부분은 아시지요? 권력청이라는 거. 의도적으로 때렸다는 걸 뭐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회장의 문서, 그러니까 술현무의 음신이 자백호인데 음신은 문서에 관련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거기를 때려버렸습니다. 그 일치상 대한항공 쪽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거 뭐 흉해질 요인이 다섯 개, 여섯 개로 막 불어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대한항공이나 회장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할 거라는 게 여러 요건이 지금 성립이 돼 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지 상승 백호 임세파겸 점시 태세가 임장성 유도가 아니고 노도네요. 노도 청기 등사 경독신 등사는 괴이한 흉신이지요.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일가족이나 뭐 회장이나 뭐 마구잡이로 그냥 내려친 거지요. 권력으로. 중말 이정 공망 반도 언선 중말전이 공망입니다. 그 중말 공망이면 유시무종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겁니다. 초전이 처음 일이 일어나는 건데 중말전 중전 공망도 아니고 말전 한계 공망도 아니고 중말 공망이니까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것만으로는 뭐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사묘가생 거의 복내 이패복흥지상이랬습니다. 사묘라는 것은 진술 충미를 말하는 거고 생이라는 것은 장생인데 인사신해를 말하는 건데 인사신해. 사묘가생이라는 것은 맨 밑에 천반 집안 모두 나열되는 것을 보면 진술 충미를 보면 전부 인사신 위에 있는 것을 사묘가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묘복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묘가 장생 위에 있다는 것은 거의 복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일이 끝난 것 같지만 또 다시 확대되거나 해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이패복흥지상 이미 끝나버린 사건인데 다시 돌아와서 흥해지는 상이다. 이것은 땅콩 회항 사건은 금방 뭐 수그러들 것 같았는데 이게 뒤에 자꾸 일이 돌아오고 돌아오면서 일이 굉장히 커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에 중전이 인이 공망입니다. 그리고 말전은 인지변이 공망이고 중말 공망이지요. 중말 공망이니까 땅콩 해양 사건 경 회장 입장에서는 자백호 자녀가 폭행건에다가 세군을 충했지만 이것이 중말전 공망이라서 에이 뭐 그 정도는 뭐 일이 쉽게 뭐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맨 밑에 천반 집안을 보면 천반의 진술 충미를 보면 전부 인사신의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인사신이라는 것은 장생을 의미하는데 장생 위에 묘가 성했다는 것은 묘가 장생을 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건데 묘라는 것은 덮여진 일이지요. 묻어버린 것, 뭐 가둬버린 것. 그러니까 진술충민은 오행을 가둬버린다는 것은 이를 모두 무마하고 없애버린다는 건데 그것이 장생지에 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묘라는 것은 죽은 자의 집인데 거기에 장생이라는 게 뜻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뭐 쉽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점점 다시 돌아오고 일이 지금 그렇게 돼가는 중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지금 낳았습니다.
한지의 녹마성, 간덕, 천소. 그 녹이라는 것은 일간의 신체, 생명, 명예, 그리고 일간이 머리면 녹은 신체니까 반드시 한지에 있더라도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지에라는 것은 그 천반의 경에 녹은 신이니까 한지의 천반의 신을 봐야지요. 한지 녹마성, 신의 녹마가 성했고 신은 녹이라는 것이고 경술일의 인호술의 신영마니까 녹마가 성했고 일간의 간덕이 신살입니다. 천소, 문서에는 길신입니다. 한지 신을 찾아보면 일간의 녹이니까 녹이라고 했고 전복한 당일이 술이지요. 술. 그 인호술의 신영마입니다. 신살. 그러니까 역마라는 것은 동적인 것이 강하니까 뭐 길하면 길한 측면이 강해지는 거고 흉하면 흉한 측면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의 녹에 녹마, 녹과 마가 타고 있고 다시 간덕, 길신이고 천소, 문서에도 길신인데 그러면 일가는 어느 정도 길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성진기라는 것은 해월달에 점을 했으니까 해 다음엔 자지요. 진기라고 합니다. 나아갈 진.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 봄에 점을 했는데, 삼전에 화가 있으면 지금은 일은 어렵지만 여름이 다가올 것이므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점점 그 기운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진기인데, 그 당시 점했을 당시에는 자의 그 회장 따님이 징계를 받았으니까 막 그럭저럭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천사라는 것은 뭐 공조라고 해서 하급 관리, 중하급 관리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천사, 인 자체가 그래요. 거기에 월덕, 신살입니다. 월덕이라는 것은 신살, 월덕이라는 것은 월의 신살이고 길신입니다. 그리고 밑에 재성, 재인용성, 그러니까 인의 청용, 길신의 재물신에다가 재성, 일간 중심에서 인이 재성이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것은 뭐 괜찮다. 천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종합 관리적인 기질은 남아 있다. 월장 입공, 월장 입공은 뭐 월장은 광의를 바라지만 입공됐으니까 조금 힘이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도표로 가보면 지금까지는 전부 흉한 것만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좋은 것을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예고된 기운들이 보면 근데 굳이 좋은 것을 찾으려면 중전에 인청룡이 말전에서 올라왔지요. 그 사과에서 올라왔죠. 사과에 있다는 것은 조상의 풍수도 해당됩니다. 조상의 풍수는 인청룡에다가 청룡이 길신이 타고 있고 월장이 타고 있고 월장에는 광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조상들 중 어느 면은 빛이 나고 길하고 돈과 관련된 기운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중전에 들어서는 약간 공망이 되었습니다. 공망 기운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이라는 것이 공망된 것이 일조건 자라는 것이 목 중심의 자는 패기입니다. 패기. 그래서 패기라는 것은 목욕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 부가적으로 안 좋아진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회장 가족들이 앞으로는 돈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빚도 나고 생기도 있고 뭐 길할 것이다.
근데 이 측면이 기란 측면인데 지금까지 나열된 흉한 측면에 비하면 길이 너무 적지요. 뭐 유경이어서 이제는 뭐 나쁜 일만 자꾸 오게 된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타 좋지 않은 면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앞으로는 뭐 권리를 잃거나 다 잃어도 돈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누리고 살 것이다라는 암시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인이라는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경의 인이라는 것은 조양호 가족의 회장 가족의 뭐 앞으로 누릴 재물적인 측면이라는 건데 그 부분도 있지만 인이 공조 관리라고 했죠. 관리의 청룡 이 관리의 청룡이 세 군을 생합니다. 태세를 목생화 생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면 뭐 재물적인 측면도 뭐 자기들은 앞으로 누리긴 하겠지만 그다지 뭐 그렇게 이전처럼 그렇지 않다는 걸 암시를 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 청룡세군 하면 그 시험점이나 관직점에는 뭐 임금이 만족한다 그래서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이 청강, 인이 기호, 범진가, 인, 위, 강세, 기호 이랬습니다. 앞에서 그 지금 써놓은 거 보면 뭐 인호술 합해서 극자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유기막에서는 삼합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비중을 높게 두지는 않습니다. 진이 청강, 인이 기호. 이 인이 기호라는 것은 기문학에서 쓰는 겁니다. 인을 기호라고 하는데 귀신들이 나오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막는 의미가 강한데 인상에 진이 가해졌으니 모든 나쁜 것이 막혀야 옳은데 그럼 조양호 일가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쁜 일들이 막혀야 한다는 게 맞는데 공망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인이 공망이니까 진이 덮고 있지만 그 자체가 공망이니까 나쁜 사악한 기운들이 더 많이 몰려오겠지요. 막아놨던 게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부분들이 보면 그 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가를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자료는 좀 규모가 큰 것을 구하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뭐 사건이 3, 4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온 사건이라든가 뭐 2, 3년, 적어도 1년 혹은 뭐 적어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길룡의 결과가 나온 사건 자료들을 구해서 왜 그럴까 자꾸 살펴보고 유기미론을 갖다 붙여보고 뭐 그렇게 해야만 유기학문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땅콩 해양 사건을 뭐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유기학적으로 가보년 어려울 경술일 병자시를 가지고 수리법으로 뭐 저만 아는 수리법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뢰복 육효동이라 그래서 전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터진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런 걸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회장 일가족이나 뭐 이런 그 부원들이 그리고 지화명의 육효로 해서 처음에는 하늘에 오를 듯하지만 땅속으로 침몰을 해버린다. 이것도 매우 안 좋은 거지요.
그리고 산업이 육효동 같으면 흰색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뭐 다 털어버리고 이제 뭐 거의 뭐 무소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털고 나온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역으로 봤을 때는 저 가보년 어려울 경수를 병자시를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전조가 안 좋았던 겁니다. 대한항공 일가족 운세가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뭐 대한항공의 풍수적인 면도 문제가 있겠죠. 조상묘에 문제가 있거나 살성이 들었거나, 그리고 대한항공 가족들의 사주의 운세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긴 했는데, 지금 권력청이 관여를 한 부분도 너무 좀 심하지요. 반드시 뭐 회장 일가족의 운이 떨어졌거나 풍수상으로 결함이 있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권력청이 너무 심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거 여담인데, 문재인 씨 사주를 합되는 사주를 보면 그 성격이 나오는데, 성격이 뭘 한 가지를 마음을 먹으면 우주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뭐 문재인 씨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유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